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 수사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간의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사 주체를 놓고 이 세 기관의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사 주체가 세 개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좀 헷갈리는데 먼저 네. 검찰 수사 내용부터 좀 보죠. 오늘 새롭게 전해진 수사 상황 있을까요? 네, 새로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 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소환 조사에 집중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강자의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여 전 사령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인력 투입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또 포고령 작성 등 의혹 등에 모두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여 전 사령관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또 오늘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소환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사죄드린다.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명인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지만 별도 피의자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를 했고 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소환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8시간가량 박 총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 총장 역시 곽 전 사령관과 같이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진술을 교차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또 포고령 배포와 계엄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다음 조사에서는 신분이 피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상황이 이번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요, 어제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요,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세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체포 시한이 48시간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의 1단계 목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인데요. 김 전 장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제 머지않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검찰이 또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점차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좁혀가는 형국이긴 맞습니다. 예.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건 일단 검찰의 다짐일 뿐인데요. 실제는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 검찰 수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도 이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마치 그러니까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도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검찰이, 오늘은 경찰이 이제 수사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앞다퉈 이제 수사 내용을 이처럼 언론에 밝히는 건 좀 과거에는 좀 없었던 상황,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국수본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 윤 대통령에 대해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검토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특수신분상 출국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수사 주체로서 이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 금지 자체를 배제하지 않겠다. 경찰의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경찰과 검찰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네, 국가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을 긴급 출국 금지를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로 입건된 경찰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몽식 서울경찰청장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 본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이 피고발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의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들인데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경이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고 파급력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명운이 걸려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부터 이제 감정의 골이 사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 특검이 만들어지면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까지 얼마나 수사의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의 수사기관의 명운과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의 명예 탓에 더 수사 주체로서 나서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경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선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 뭐 이런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공수처는 어떤 근거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다시 전해드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인데요.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각 수사기관의 말대로 수사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영향력 탓에 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이런 대형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 공수처 인원이 처장, 차장 모두 합해서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보다는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인원수로 봤을 때도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가능한 건 공수처라면서 검경이 이제 사건을 빨리 넘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첩 요구권에 따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제24조에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본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 2차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검경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주요 메시지를 보면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가 됐고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초유의 사태를 놓고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뭔가 싸우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일 텐데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을 거쳤나요? 네, 예전에는요.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었을 때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여서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사퇴를 했죠. 또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탄핵 대상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당분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나 중복 양상, 수사 경쟁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 특검, 개별 특검까지 논의되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 특검이 출발할 때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주도권 싸움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본회의 의결 즉시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통과되면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아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중복 수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백정규 기자, 그러면 앞으로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 기관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앞으로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